안녕하세요. 슬로우 다이어터 행복한 코카입니다. 몇 번 댓글에 홈트 어떤 거 하냐, 루틴이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그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저는 3년 반 동안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요. 키는 160 정도이고요. 몸무게는 92kg에서 지금 54.4kg까지 감량을 했었는데 휴가 동안 2kg 득템한 상태고요. 어쨌든 제가 감량한 총 몸무게는 38kg입니다. 운동은 홈트를 했고요. 시기는 간헐적 단식을 초반에 했었고 지금은 뭐 가끔 필요할 때 좀 뭔가 양 조절이 안 된다든지 위 크기 조절이 필요할 때 간헐적 단식을 아주 가끔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식이 방법은 아예 저탄고지는 아니고 좀 탄수화물을 비교적 좀 줄이는 순탄수화물 기준으로 100에서 130 정도 먹고 있고요. 한참 좀 다이어트 빡시게 할 때 식사량은 칼로리 1300칼로리 정도 먹고 있고요. 조금 느슨하게 가고 유지를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1500, 그리고 좀 과식했다 하는 날은 1700에서 2000까지 먹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슬로우 다이어터로 소개를 하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3년 반 동안에 38kg를 서서히 뺐고 정말 극초반에 한 달 6kg, 4kg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한 달에 1, 2kg, 많아도 2kg, 적으면 1kg도 안 되는 속도로 서서히 감량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저를 슬로우 다이어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좀 느리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제가 이제 이름 붙이기를 사부작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사부작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처음에 이제 92kg일 때는 손목이나 발목이 하중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클이나 아주 천천히 걷기 위주로 해왔고요. 홈트를 좀 시도한 건 80kg 때부터 조금씩 시도를 해서 70kg 때부터는 이제 어지간한 홈트는 수행을 할 수 있었고요. 홈트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물론 이것도 홈트지만 그래도 앞서서 가장 추천하고 있는 운동은 사이클입니다. 보통 체중이 많이 나가고 하중을 견디기 힘들면 수영을 추천들 많이 하세요. 관절에 무리가 안 간다고. 근데 저는 도저히 수영복 입을 용기가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거든요. 뭔가 저만의 강박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하중을 좀 견딜 수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할 만했던 건 사이클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십자인대 부상도 있었고 그 족저근막염까지 있었기 때문에 걷기 운동도 굉장히 버거운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을 했는데 저희 막냉이한테 처음에 사이클 운동을 추천해줬을 때 막냉이나 주변 사람들이 되게 버거워했던 게 다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처음에는 좀 견뎌야 돼요. 이거 내가 운동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운동 자세가 잘못됐나? 이거 나한테 안 맞나 봐 하고 버릴 수 있지만 그거를 조금만 더 견디고 나면 어느 순간 전혀 어느 것도 불편하지 않아요. 실제 사례가 이제 저랑 언니 말이라고 또 믿고 견뎌준 막내가 증인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운동이라는 건 꾸준히 쌓아 올려서 신체의 모든 기능들이 조금씩 뒷받침해줄 때, 근력과 지구력이 받쳐줄 때 어느 정도 수행 능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정성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쌓아 올렸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하는 게 먼저고, 두 번째는 대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이클을 만약에 처음으로 도전해 보실 마음이 드셨다면 한 30분, 20분 정도를 속도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한번 굴려보세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 답답해서 조금 더 속도를 낼 수도 있고, 좀 운동을 하려다 보면 당연히 속도는 올리셔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그대로 탈 수 없어요. 다만 어떤 유예를 좀 두고 뭔가 개인이 견딜 수 있는 그 정도를 만들어내는 그때의 운동을 강도를 좀 올리신다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못하겠다, 난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말이 나올 만큼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다노에에서 나온 고독한 유산소 운동이에요. 이 고독한 유산소 운동도 초고도 비만이나 고도 비만으로 인해서 손목이나 발목 하중이 좀 견디기 어려우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힘든 건 하기 싫은데 그냥 사부작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하중을 많이 견뎌야 하는 동작 자체가 거의 없어요. 속도가 처지거나 횟수가 처지거나
이런 거에 대해 절대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냥 이 동작을 따라하고 있다. 내가 이 동작을 하나를 해도 좀 제대로 해내느냐에 집중을 하시면서 해보시기 되게 간단하고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좀 어질간큼 홈트를 해봤다 하시는 분들께는 사실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이게 효과가 좋아서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입문자용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타임 스탬프 다 찍어둘 테니까 과감하게 스킵을 하셔도 좋습니다. 단호 올인원 38은 지금도 종종 하고 있는 운동이고 제가 지금 할 때는 좀 컨디션이 안 좋은 날, 하지만 운동을 쉬기에는 자존심 상하는 날, 강도는 솔직히 말하면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것도 입문 추천용이고 올인원 38의 정말 가장 좋은 점은 힘든데 하면 끝나요. 또 거기서 제시 언니가 말하듯이 힘들어 아시 포기라고 할까봐 강도를 이렇게 조정을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여러 운동 찾아서 조합하기 귀찮다, 난 이거 하나로 끝내고 싶다 하시는데 특별히 막 집중을 해서 팔뚝에 집중을 한다, 어디에 집중한다 이러시다면 솔직히 부족하기 때문에 좀 보강을 하셔서 좀 운동을 하면 좋지만 너무 다 귀찮은 날에 하기도 되게 좋은 운동이었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전신 골고루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운동 수행 능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어느 날 이걸 하다가 다른 운동을 도전했을 때 내가 이걸 해낸다고? 올인원 38 덕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서 진짜 처음 운동에 입문하시는 분들, 사실 저는 욕심 부리는 걸 권하진 않아요. 물론 욕심을 부려서 그걸 잘 해내시면 상관이 없는데 포기로 가실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쉬운 운동? 이것도 분명히 안 되는 자세가 있고 좀 버거운 자세가 있으실 텐데 이걸 잘 수행해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운동을 도장 깨기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다이어트 끝날 때까지 이 운동 하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시시해지는 거예요. 뭔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어떤 자만감 때문에 다른 운동을 더 도전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땅끄 부부의 칼소폭 운동이고 매운맛입니다. 시리즈가 좀 많아요. 근데 저는 매운맛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핵매운맛은 저는 좀 하기 싫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기 싫고 매운맛이 딱 좋은 것 같거든요. 매운맛은 똑같은 루틴을 2세트로 해서 그렇게 한 30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준비 운동부터 마무리 운동까지 올인원 산발처럼 이거 하나로 좀 끝내는 느낌이 있어서 좋고요. 엎드려 뻗쳤다가 일어나는 동작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목이 약하신 분들은 대체 동작을 하신다든지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 그렇게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초고도 비만일 때도 도전해볼 법한 운동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서서 하는 거고 대부분 좀 간단한 동작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늦게 발견한 걸 좀 통탄할 만큼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운동입니다. 지금 저는 칼소폭 운동을 과식한 다음날 아니면 폭식한 다음날 좀 더 뭔가 숨이 차 운동을 하거나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면 붓기가 잘 빠지다 보니까 사실 저도 느낌이라는 건 아는데 해결된 느낌이 나서 저는 그런 다음날에 보통 칼소폭을 하고 있고요. 칼소폭 하나 하고 나면 시시하진 않아요. 하다가 중간엔 좀 너무 쉬운가 싶지만 끝나고 나면 분명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이럴 때도 있어요. 칼소폭 하고 나서 좀 아쉬우면 올인원 38을 해서 1시간 딱 채우면 되게 운동 효과가 엄청 좋고 강도가 뛰어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서 이렇게 두 개 묶어서 시작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 환골탈태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1하고 2가 있는데 저는 1만 하고 있고요. 팔소폭이 제가 심박수가 많이 나와봤자 143, 150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160 넘어요. 격하고 힘든 동작을 짧게 단타로 파바바바박 치고 가기 때문에 진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들고 땀이 비 오듯이 죽죽 내립니다. 그래서 저 이것도 약간 과식한 다음날이나 요즘 뭔가 디톡스가 필요하다 이럴 때 굉장히 디톡스 하는 느낌을 주는 운동이에요. 운동을 어떤 체벌의 형태로 절대 하면 안 되지만 뭔가 죄책감을 빨리 털어버리는데 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멘탈에 좋아요. 이 운동 하나는 좀 클리어 해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막 사이드 플랭크 이런 거 나와서 저는 사이드 플랭크를 지금 완전히 수행할 수 있게 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이 운동만 클리어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도전하기 되게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운동은 강하나 선생님의 4분짜리 복부 타바타예요.
타바타 운동이 이것도 결국 인터벌 개념일 텐데 좀 빡세게 했다가 느슨하게 했다가 빡세게 했다가 느슨하게 했다가를 짧은 시간 안에 수행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막 죽을 만큼 힘든 복근 운동은 아니에요. 사실 저도 그 70kg대 때는 되게 힘들고 약간 눈물 쏙 빼는 운동이긴 했는데 그거 하나 클리어하고 나면 좀 자신감이 많이 붙어요. 물론 아프지만, 물론 운동은 당연히 힘든 거지만 그래도 할만하게끔 수행을 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운동도 복근 운동인데 이 운동은 지금도 힘들고요. 2세트 연속으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정도로는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하고 싶지 않은 운동인데 클로이팅 복근 운동입니다. 제가 이 운동은 진짜 효과를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이에요. 제가 다른 운동은 다 뭔가 습관 만들고 신체 능력을 갖추는데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클로이팅은 제가 지금 몸을 보면 라인이 좀 생긴 편이에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 대학생 때 49kg 찍었을 때도 라인이 이렇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봐왔던 제 몸의 라인 중에 가장 라인이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탄탄하고 퍼짐이 없게끔 360도로 깎는 기분 있잖아요. 진짜 골고루 잡아주다 보니까 저는 제 몸무게나 아직 뱃살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흉통이랑 허리랑 등 라인이 진짜 이건 효과를 봤다라고 밖에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와 진짜로 추천을 드려요. 이거는 최소 3회에서 5회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거의 그냥 운동한다 하면 무조건 끼고 하는 운동이고 이거는 진짜 그냥 라인이 생겨요. 하고 나면 진짜 이 배가 붙는 느낌이 나고 만졌을 때 진짜 부어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약간 살이 쪘나 싶을 정도로 빵빵해진 느낌? 뱃살은 아니고 또 바지 입으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덕분에 지금 처졌던 그 아래 뱃살이 올라붙었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천천히 다이어트를 한 것도 분명히 회복 기간을 좀 충분히 갖게 해줘서 살이 좀 덜 처지게 해준 요인이었으리란 생각을 하는데 이 클로이팅 복근 운동만큼은 진짜 배에 영향을 줬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냥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심박수도 150은 기본 충분히 고되다. 다음은 지은 선생님 복근 운동인데 제가 이거는 그냥 묶어서 설명을 할게요. 지은쌤 운동은 사실 효과 없는 운동이 없어요. 하면 좀 직방이에요. 확실히 운동이 되고 있다고 느껴지고 확실히 근육에 자극이 느껴지고 확실히 제가 작년 여름에 지은쌤 운동만 집중적으로 했을 때 그때 체중에 비해서 라인이 진짜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지은쌤 복근은 제가 다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지은 선생님 장점이 목적에 따라서 운동이 다 나오기 때문에 진짜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서 하시면 돼요. 제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리자면 볼록한 똥배가 쏙 빠지는 8분 루틴. 운동하기 귀찮은 날 딱 이 복근 루틴 10분만 함께 해요. 그리고 지은쌤 운동 짧다고 너무 좋아할 게 아닌 게 진짜 힘들어요. 제가 복근을 싫어하긴 하나 봐요. 이게 답니다. 이번에는 하체 운동을 추천드릴 텐데 저는 하체 운동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플랭크로 코어를 잡아주는 거고 두 번째는 사이드 레그 레이즈나 아니면 런지 자세로 힙 좀 키워놓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스쿼트인데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지금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제가 뭔가 하체 운동을 좀 할 때 뭔가 유기적으로 되게 쓰임이 크다고 느껴서 일단 말씀을 드려봐요. 코어랑 힙이 안 되면 스쿼트를 할 때 독단적으로 키워서 하기에는 저는 스쿼트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운동을 원활하게 잘 수행이 된다라고 느꼈을 때는 확실히 힙을 좀 쓸 수 있을 때 그리고 코어가 좀 잡혔을 때였기 때문에 처음에 만약에 스쿼트가 너무 힘드시다면 무리해서 무릎이랑 발목 쓰시면서 하지 마시고 누워서 하는 힙 운동 되게 많아요. 누워서 그 박봄다리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사이드 레그 레이즈라고 해서 한 발로 서서 이렇게 추 움직이듯이 하는 운동이 있는데 이런 걸로 좀 이런 부분도 좀 써보시면 이게 쓰인다는 걸 알면 이렇게 스쿼트 할 때도 힙을 사용해서 같이 자세를 갖추는 게 좀 가능하더라고요. 되게 저는 의식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스쿼트 운동을 하고 싶다 하셨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도전을 했던 거는 지금은 히브뜸인데 심으뜸 선생님
스쿼트 10분이 있어요. 같이 스쿼트를 10분 동안 하는 거랑 스쿼트 100개 챌린지가 있는데, 근데 10분은 생각보다 되게 많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100개 하기 먼저 하시고, 그 100개를 온전히 다 따라하지 못하셔도 천천히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50개를 하더라도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 되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부터 좀 하체 근육이 많은 편이었어서 앞벅지가 되게 나와 있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스쿼트를 되게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PT를 받을 때 선생님들이 스쿼트 자세가 진짜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앞벅지가 너무 나와 있어서 저는 그 해결책을 찾다가 지금 제가 너무너무 밀고 있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지은쌤의 하체 펫버닝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하체 펫버닝의 장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코어와 힙에 좀 더 발달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무게중심을 뒤로 뺐다고 하시거든요. 체중이 뒤로 가니까 앞벅지가 발달하지 않고 저도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진짜 좋은 점은 힙에 엄청 발달이 되다 보니까 걸을 때 무릎이나 종아리를 써서 걷지 않고 좀 힙을 이용해서 걷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펫버닝인 만큼 진짜 힘들어요. 유산소 운동으로도 좋고 하체 근력을 키우는데도 좋은 운동이라서 저는 진짜 강추드리고, 그리고 이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등허리 근육도 쓰이나 봐요. 진짜 이쪽 라인이 너무너무 깔끔해져서 거기서 봤을 때도 진짜 라인이 깔끔해졌구나. 다음으로 추천드릴 운동은 팔뚝 운동이에요. 저는 지금도 팔이 좀 체중이나 다른 몸 라인에 비해서 좀 많이 퍼져 있는 상태예요. 워낙에 많이 쪘었고 튼 살도 배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찌다가 안 돼서 펑 터져버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부유방도 진짜 심했고 여긴 아직도 있어요. 과연 이게 없어질까라는 의구심은 지금도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또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고요. 근데 진짜 팔을 빼고 싶고 겨드랑이를 빼고 싶으면 사실 푸시업을 하는 게 맞는데 3년 반을 다이어트를 하고 홈트를 해도 아직도 두려운 게 있어서 그거 아직도 싫어요. 근데 언젠가는 해야겠죠. 근데 아직도 싫어서 일단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운동이 바로 올인원 38에 있는 팔뚝 운동을 먼저 하고, 두 번째가 삐약스피, 그 8분짜리 그 팔 운동이 있어요. 앉아서 상체 운동, 뭐 앉아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서 약 올리면서 약간 시작하는 그런 운동이 있고, 이게 팔뚝살 빼는 데만 집중한 운동이 아니라 강화에도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플랭크나 엎드려 뻗쳐 동작에서 손목이랑 여기 어깨 부담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운동 시작할 때 진짜 도움되는 부분이에요. 손목이랑 어깨랑 이런 뭔가 버티는 상체 힘 자체가 엄청 좋아지기 때문에 정말 유의미하게 좋아지거든요. 진짜 추천드려요. 세 번째가 그 지은쌤 팔뚝 운동 중에 1분 30초짜리 운동인데, 댓글에 어떻게 이렇게 지옥 같은 자세를 찾아냈을까라고 하시는데 저 진짜 공감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운동을 이렇게 세 가지를 하면서 팔뚝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효과를 보고 있느냐고 하면 정말 미약하게 보고 있어요. 사실 제가 필요한 만큼 유산소 운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좀 더 드라마틱한 효과는 보고 있지 못한 게 맞는데, 단단해져 가는 거 느껴지고 라인이 조금씩 잡혀가는 거 느껴지고 있어요. 만약 제가 이걸 하지 않고 그냥 굶어서 빼거나 유산소 운동을 했다면 정말로 날개였지 않을까. 물론 지금도 날개지만 확실히 뭔가 잡아주는 느낌은 있어서 저는 이렇게 3콤보로 운동을 하고 있고요. 팔뚝은 언젠가는 좀 더 자신감 있게 팔뚝 운동을 추천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음은 드디어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은 제가 진짜 많이 하고 좋아하는 건 사실 그 단호 레전드 스트레칭 상하체 통합분이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유연성 안 좋기로 진짜 반에서 꼽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 누구보다 유연한 편이고요. 그런 유연성을 키우는 데는 이만한 운동이 없어요. 그냥 초고도 비만으로 시작할 때는 유연성이고 나발이고 그냥 뱃살에 모든 게 걸려요. 팔 여기 겨드랑이 꽉 차서 이것도 뭐 다 바들바들 떨면서 해야 되고 모든 게 걸려서 되게 자존심 상해요. 거의 안 돼요. 근데 저는 이것만큼은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몸이 유연해지면 당연히 운동 수행 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진짜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부지런해져요. 스트레칭을 하는 것 자체가 몸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운동을 아예 안 하시던 분이 운동을 할 때 되게 부담을 느끼는데, 이런 스트레칭이 좀 더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들어주고 몸에서 느껴지는 그 개운함을 되게
좀 더 운동보다는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저는 분명히 제 다이어트에 이 스트레칭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운동을 지속하고 운동 수행 능력이 상승을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됐고, 사실은 뭐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칼로리가 소모되겠구나라는 마음. 움직여 버릇하는 사람이 움직이지 아닌 사람이 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쉬는 기간에도 스트레칭을 하게 된다면 다시 운동을 시작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추천을 드립니다. 스트레칭은 그리고 라인 정리에도 도움이 되니까 예쁘게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들, 좀 눈바디로 즐거움을 얻고 싶으신 분들 꼭 스트레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허벅지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종아리가 좀 굵은 편이에요. 둘레 자체가 가는 편이 아니기도 하지만 모양이 좀 그 알이 좀 여실하게 느껴지는 굵기라고 해야 할까요? 뭐 붓기가 땡땡한 다리라기보다는 알 튼튼한 다리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알 스트레스가 옛날부터 정말 정말 많았어요. 지금까지 다이어트로 줄어들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종아리는 거의 다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살이 빠지면서 종아리가 더 부각되는 게 아니라 같이 좀 점점 정리되는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이진쌤 종아리를 하고 있고, 확실히 저는 종아리 많이 가늘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게 할 때 한쪽 팔로 버텨야 돼서 이게 손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70kg 때는 아예 꿈도 못 꿨고, 60kg 초반에서 50kg 넘어갈 때 이걸 시작했는데, 그때 비하면 종아리가 거의 2cm씩 줄었기 때문에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원해서 포기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한 날이랑 하지 않은 날 붓는 정도, 그리고 종아리 둘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효과 좋은 운동, 종아리 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쌍따봉 추천합니다. 인터벌 자전거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그 초딩 입맛 자덕님 컨텐츠를 보고 따라하는 편이고요. 이게 생각보다 나의 템포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뭔가 딱 할 수 있는 정도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 해보셔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30초 빠르게 하고 1분 30초 천천히 하는 게 제일 적당했고요. 인터벌 저는 20분짜리나 30분짜리만 추천을 하는 편이고, 인터벌은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정체기를 완전 타파할 수 있고, 뭔가 살이 빠져서 몸이 너무 편해져가지고 한동안은 진짜 룰루랄라 다니는데, 이게 또 이 몸무게에 적응을 하다 보면 또 거슬리는 데가 생기거든요, 지방이. 그런 데를 빼야 할 때 뭔가 정리하는 느낌으로 하기 되게 좋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살 빠지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엄청나게 물을 많이 마셔도 갈증을 느낄 때 내가 살이 빠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거의 정체를 몰랐는데 건강하게 빼고 있는 게 맞는지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쫙 한 적이 있어요. 다이어트 전문의 분께. 근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왜냐면 체중이 빠진 걸 몸에서는 피가 빠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수분으로 그거를 채워줘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살 빠진 느낌 맞잖아요. 근데 그 살 빠진 느낌을 가장 많이 줬던 운동이라, 운동 정체기를 맞이하셨다든지 아니면 의지는 있는데 어떤 걸 해야 할지, 어떤 걸 하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유산소에 집중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께는 진짜 완전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도 아마 이번에 요요 정리가 좀 잘 안 된다, 정체기가 길다라고 느끼면 저도 언제든지 시작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미핏의 운동 전 전신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클로이팅으로 복근을 하고 유산소 열을 좀 올린 다음에 이진쌤 복근 운동을 한 다음에 펫버닝 하체 운동을 2세트, 힘들면 한 세트만 하고요. 2세트 하면 이제 격일로 하고, 한 세트 하면 다음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올인원 38 팔뚝 운동을 한 다음에 앉아서 삐약스핏을 팔뚝을 한 다음에 지은쌤 그 지옥 같은 자세 1분 30초짜리 팔뚝을 해서 운동을 끝내고, 스트레칭은 대부분 하체 중심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이지은쌤 종아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전에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운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운동 루틴이 좀 자리를 잡았던 게 작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59에서 58 정도일 때서 지금 54.4까지 충분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었다. 왜냐면 식습관을 더 특별하게 더 빡시게 바꾼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갈수록 식단이 느슨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운동이 도움이 되었다면 분명히 지금 이 루틴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당분간은 계속 이런 루틴을 유지할 예정이고, 52kg 때까지는 아마
사이클을 추가한다든지 한골 탈퇴를 추가하는 정도로 아마 이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만약에 좀 욕심이 나면은 푸시업을 좀 배워보고 싶고요. 뭐 그런 식으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쉬다가 하다가 하는 편이고 요요는 한 2kg? 언제든지 그냥 몇 달 쉬어도 한 2kg, 3kg가 최대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페이스로 할 것이고 앞으로도 만약에 좋은 운동을 발견하게 되면 언제든지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브이로그 재미없습니다. 봐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저는 진짜 그냥 꾸준히 사부작 하는 게 특징이라서 특별한 걸 찾으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운동에 능한 것도 아니고 전반적인 능력치가 좀 떨어지고 겁이 많아서 적당히 하는 걸 워낙에 좋아해서 한계를 뛰어넘고 이런 걸 많이 안 좋아해서 그런 모습을 오히려 보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으실 수 있는데 다만 여러분의 다이어트 기간이 얼마가 됐든 저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할 거기 때문에 다이어트 메이트가 되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진짜 엉망진창이어 보이지만 나름대로 되게 체계적인 저의 식단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이때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